제목은 제가 입 다물기 힘들어요. 이제 이런 얘기로 이제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게 사실 뭐 입을 다물기 힘들다라는 거를 설명하면서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죠. 뭐 여기 턱에 이렇게 근육들이 달라붙는데 뭐 수술을 할 때 이 근육들을 뭐 잘못해서 뭐 입이 안 다물어진다. 그래서 보형물을 넣으면 안 되고, 뭐 후진을 하면 안 되고, 전진술을 하면 안 되고, 뭐를 하면 안 되고, 뭐를 안 해서 그렇고, 내가 하면 되고, 이걸 하는 거는 나만의 노하우고, 뭐 하여튼 뭐 별별 얘기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접하면은 결국 그런 글들의 말미는 나는 잘해, 내가 하면 이런 게 없어 라는 거로 귀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주제로 했던 입 다물기가 힘들어요 라는 거는요. 이런 복잡한 해부학도 물론 영향이 제로다라고 말은 못해요. 하지만 이 입 다물기 힘들어요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반복적인 수술이 된 경우, 그러니까 입 턱 밑을 뭐 턱을 막 여러 번 수술을 한 경우,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수술이 된 경우에는 입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쌍꺼풀 여러 번 하면은 여기 흉살 생겨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해지잖아요. 또 입안도 수술 여러 번 한 사람들 보면 입안 상처 되게 지저분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피부에 이제 아무것도 안 한 피부가 이 정도의 여력이 있었어요. 이렇게 늘어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요만큼이었어요. 근데 수술을 반복하면 할수록 조금 조금씩 짧아져요. 약간 구축이 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조금씩 짧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많이 한 친구들 보면은 이렇게 해오면 여기가 좀 땡겨요. 안쪽으로 이렇게 말린 느낌? 이걸 조금 보여드리면 입술이 이렇게 안으로 말린 느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떨어지는 느낌. 그러니까 입이, 아랫입술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뭔가 이거 붙잡고 있어서 이렇게 할 때 잘 안 되는 느낌. 여기가 생겨요. 그러면 입을 다물 때도 가만히 있으면 다물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다물게 되거나 막 이렇게 해야지 겨우 다물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이게 특징적으로 입꼬리 수술하신 분 있죠. 입꼬리. 제가 손가락을 제 입에다가 한번 넣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하래요. 제가 이거 이제 환자분 수술할 때 기구를 넣어서 입을 벌리잖아요. 근데 손가락 한번 넣어보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벌어줘요. 굉장히 많이 벌리죠. 근데 입꼬리 수술하신 분들은요, 여기서 넣으면 여기까지밖에 안 가요. 여기까지 안 가요. 이런 식으로 얇게 짧아지고 땅땅해지고 이런 느낌이 생겨요. 왜냐면 입안 점막은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잘 늘어나는 살이거든요. 근데 입꼬리를 수술을 해놓으면 또는 입안을 여러 번 수술하면 살이 이렇게 있던 애가 조금씩 좀 이렇게 짧아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입술은 점점 이렇게 밑으로 늘어지죠. 그러니까 다물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게 가장 큰 이유인데, 뭐, 여러 이유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영상을 좀 공부 좀 해보려고요. 그래서 입안에 뭐 여러 근육들이 있는데, 뭐, 여기, 이 그림은, 거의 뭐 해부학 교과서의 바이블이라고 부르는 그레이라는 선생님이 그리신 그림이에요. 그래서 멘탈리스라는 머슬이 여기에 붙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라비알 임페리어 어쩌고 이름이 다른데 지금 그 당시 쓰던 해부학 용어랑 지금이랑 조금 차이가 나요. 근데 여기 요 라인이 뭐냐면은 디프레서 라비 임페리오수스라고 해가지고 입술 내림근이에요. 아랫입술 내림근.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여기는 트리앵귤라리스라고 표현이 됐는데 지금 용어로는 이게 입꼬리 내림근이에요. 내림근이에요. 디프레서 라비 앵귤라리스 오리스라고 해가지고 이 입꼬리를 이렇게 내리는 이런 근육이 붙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플라티스마가 붙어요. 자, 요걸 45도로 살짝 바꿔서 보면요. 앞쪽에 여기가 멘탈리스가 붙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디프레서 라비 임페리오수스가 붙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디프레서 앵귤라리 오리스가 붙는 곳이고, 여기가 플라티스마가 붙는 곳이에요. 신경이 나오는 구멍, 멘탈 포라멘은 여기 있죠. 자, 턱끝 수술할 때 여기 박리 될까요? 안 될까요? 멘탈리스. 이거 박리 되죠?
그 다음에 디프레서 라비 인피리어수스 여기 박리 안 하고서 토크 수술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안 하고 수술 못 해요. 그 다음에 디프레서 앵귤라리 오리스라고 하는 게 이 멘탈 포라멘 밑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절골하거나 뭐 여기 뭐 긴곡선을 이렇게 자른다거나 할 때 뭐 톱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를 박리를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 박리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절골술을 하거나 이럴 때는 이 플라시스마 얘는 이 파란색 여기는 박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여기를 커팅 정도는 하겠죠. 하지만 어쨌든 톱이 여기 가려면 주변으로 이만큼 박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박리가 안 된 채로 수술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조금은 과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걸 주장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이 근육들을 박리를 안 하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뭐 입이 자연스럽다, 입 다물기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건 잘못된 얘기 같아요. 뭐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거나 뭐 아주 신묘한 기술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물리적으로 여기가 박리가 안 되면 뭐 보이지도 않는데 뭘 기구를 넣어서 수술을 해요. 특히나 위치상으로 여기 멘탈리스 머슬은 절골하고 잘라고 들어가야 되고요. 디프레서 라비 인프로시스는 여기는 박리를 안 하면 여기를 보지는 못하잖아요. 요 밑에를 일단. 그러니 뭐 여기 플레이트 받고 어쩌고 하는데 이거를 박리를 안 하고서 여기 플레이트를 받고 어쩌고 한다는 말이 거짓말이고. 그다음에 멘탈 러브 밑으로 톱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여기로. 예를 들면. 그런데 여기를 박리를 안 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박리를 최소화한다. 그것까지는 오케이. 하지만 여기를 박리를 안 하고 수술할 수 있다? 조금 어폐가 있죠. 그 다음에 이 플라티스마 여기를 절골하는데 여기랑 여기랑 박리를 안 하고 손도 안 댄 채로 절골을 할 수 있다? 이건 좀 잘못된 얘기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이 뭐 T절골이냐 뭐 긴곡선이냐 장단점을 얘기할 때 박리가 T절골이 적고 긴곡선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박리는 딱 여기 이 플라시스마에 대한 얘기지 이 디프레스 앵귤라리 오이스랑 디프레스 라비 인피리오수스는 멘탈리스 이 세 가지는 박리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안 된다라고 안 하고 나는 수술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선생님들이 있다면 박리가 나는 여기를 안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유식한 의학 용어를 쓰면서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돼요. 자, 구조상으로 근육이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멘탈리스 머슬이고요. 이거는 입 둘레근이라고 해서 입을 우리가 오 할 때 쓰는 근육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디프레스 라비 인피리오수스라는 근육이고요. 이게 디프레스 앵귤라리 오리스라고 해서 입꼬리 내림근이에요. 자, 요 사이로 기가 막히게 들어가가지고 이 근육을 하나도 안 다치고 수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여기는 내가 이렇게 멘탈리스는 자르고 들어가는데 얘랑 이 근육은 전혀 안 다치고 요 사이 요 공간으로 기가 막히게 들어가가지고 요 근육하고 요 근육이 달라붙어 있는 여기는 그 근육이 달라붙어 있는 여기는 건드리지도 않고 요 속으로 슉 들어가가지고 톱을 넣어가지고 수술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건 좀 모르겠어요. 무슨 신묘한 마법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주고 나는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게 뭐 이 양반이 잘하는 양반이라 이게 되나 보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여러 그림들을 그릴 때 이런 그림들 많이 쓰는데 이게 멘탈리스거든요. 멘탈리스가 뼈 여기서부터 이렇게 뭐 여기까지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넓게 붙어 있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이 두께도요. 지금 이 그림처럼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 그림을 되게 좋아하는데 막 이렇게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하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잘 보시면 제가 계속 입이 짧아진다 그 얘기는 여기를 우리가 수술할 때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박리를 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서
요 길이가, 여긴 잇몸이라 길이가 안 변해요. 근데 요 길이가 점점 짧아져요. 그러면 이쪽 입술이 안으로 말리죠. 그러면서 밑으로 조금 떨어지죠. 그 상황이 입 다물기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꼬맬 때, 입안 점막을 꼬맬 때 우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나중에 벌린 다음에 이렇게 붙여서 꼬매지 않아요. 꼬맬 때는 이렇게 꼬매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있는 애들을 점막을 분리를 해서 절개를 해서 박리를 하고 수술을 한 다음에 마무리를 질 때 이렇게 꼬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꼬매놔요. 그러니까 수술한 직후에 땡기고 좁아졌고 짧아진 느낌이 드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렇게 꼬매는 이유는 이렇게 꼬매놔야 6개월, 1년 지난 다음에 이게 이렇게 펴져요. 만약에 애시당초 이렇게 꼬매 놓잖아요. 그러면 6개월, 1년 지난 다음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음식이 끼고 뭐 자꾸 뭐가 껴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수술 직후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입 운동을 잘 해주고 막 스트레칭 해주고 이러면 이게 펴져서 자연스러워지는 건데 또 수술하고 또 수술하고 또 수술하고 또 수술하고 반복적으로 6개월,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또 수술하고 또 수술하고 이러면 계속 짧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하신 분, 8번 하신 분, 근 10번까지도 본 것 같은데, 정확히 세보지는 않았지만, 10번 정도, 뭐, 8번, 8번, 뭐, 턱 끝을 수술하신 분들을 보면, 입안 상처가 정말 말도 안 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있던 모습이 아니라, 점점 이렇게 짧아진 모습이에요. 물론 요 사이에는 엄청나게 이제 절개 흉터가 있죠. 그래서 또 막 거미줄처럼 된 분도 있고, 뭐 그 사이사이에 바발이 끼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 문제가 입을 닫기 힘들다라는 얘기에 어떻게 보면은, 이유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선생님마다 의견이 다를 테니까 판단을 해보세요. 각자가. 근데 저한테 묻는다면, 여기로 요 근육을 뭐 손도 안 대고 다치지도 않게 요 사이로 들어가서 이 근육이나 이 근육이 뼈에서 박리가 되지 않고 요 사이로 이렇게 수술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느낌이 조금은 강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저는 조금은 다르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거를 이제 보면 이 멘탈리스 머슬은 이렇게 있고 요 신경은 이렇게 맨디블 브랜치를 이제 지배를 당하고 또 여기도 디프레서 라비 인피리오스도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절골하면서 어떻게 얘를 손을 안 대요. 이런 생각 자체가 저는 조금 오반 것 같고 또 얘도 여기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뼈에. 여기. 근데 여기를 절골하고 가는데 일부 붙인 채로 여기 근육을 자르죠, 여기는. 여기는 절개하는 데니까. 그래서 근육을 자르고 들어가는 거고요. 멘탈리스는. 그 다음에 디프레서라비 인피리오수스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뼈에 붙어 있고 얘는 입술 근육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거 인터디지테이션이라고 해서 머슬이 이렇게 있으면은 근육끼리 이렇게 얽히는 상황이에요. 인터디지테이션, 깍지 낀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깍지 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뼈는 여기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근데 턱끝 수술을 하면서 얘를 박리를 안 할 수 있겠냐? 박리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디프레스 앵귤라리 오리스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나마 조금 밑에. 그러면 요 사이로 들어가서 어떻게 수술할 수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여기까지 붙어 있단 말이에요. 뒤까지. 그러면은 얘를 안 건드리고 뼈를 자를 수 있겠어요? 한번? 얘가 이렇게 뼈에 붙어 있는데 내가 절골을 이렇게 한다 생각해 보세요. 얘를 안 건드리고 이 뼈를 자를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자르겠어요? 여기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이 초록색 라인을 안 다치고 이 빨간 절골 라인을 만들 수가 있겠냐고요. 여기. 자, 다시 한번. 뼈에 붙어 있는 이 초록색 라인을 다치지 않고 빨간 이 절골 라인을 만들 수가 있겠냐고요. 여기. 상식적으로 안 되죠. 그런데 나는 할 수 있다. 잘하면 된다. 이렇게 글을 쓰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환자들은 이 사람은 유능한 사람인가 라고 얘기를 하겠죠. T절골도 마찬가지예요. T절골도 여기를 안 자르고 이걸 옮기고 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안 돼요. 이렇게 만들 수가 없겠죠. 어쨌든 간에 이 디프레스 앵귤라리 오리스 머슬은 어지간하면 완전 박리가 안 되고 난 최소화한다. 이 말까지는 제가 뭐 받아들일게요. 암만 박리를 한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근육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덩어리로 움직여야 되는 근육인데 어쨌든 반은 갈리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움직이잖아요.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수축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더 찌글찌글해지겠죠.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영향을 주는 게 이 플라티스마예요. 이 플라티스마는 이 턱 끝에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요 위에 있는 피부 근육하고도 이렇게 인터디지테이션이 돼가지고 이렇게 늘러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도 그렇다. 그리고 얘는 플라티스마는 여기도 붙어 있지만 사실은 얘의 오리진은 이 클라비클, 쇄골이에요. 자, 이거를 조금 공부를 해볼게요. 오늘 온 김에. 제가 요 프로그램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유료 구독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돈 들여서. 자, 요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근육을 이렇게 클릭하면 요 클릭한 근육의 모습도 보여주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 근육의 근육은 오리진과 인서션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리진과 인서션이 중요한데 여기에 오리진이란 뜻이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근육은 오리진이 있고 인서션이 있어요. 오리진은 말하자면 말뚝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팔이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오리진이에요. 어깨가. 그러면 팔끝이 인서션이에요. 그러면 이걸 잡고 있어. 그러면 내가 당기면 이렇게 움직이겠죠. 어깨는 안 움직여요. 그래서 고정된 부분이라는 뜻이 오리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오리진이에요. 그걸 아시면 되고요. 이게 멘탈리스 머슬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디프레서 라비 임페리우스라는 게 요거거든요. 얘의 오리진을 보면은 얘는 오리진이 여기에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뭐 T절골을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 턱을 자르겠죠. 이렇게 잘라내겠죠. 그러면 여기 박리 안 하고 톱이 지나갈 수 있겠냐? 지나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걸 박리를 안 한다. 그래서 나는 뭐 입 다무는 게 편하다. 이 말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위에, 이건 바닥에 있는 근육이 하나씩 더 붙여볼게요. 이렇게. 하나씩. 그럼 이제 마스터 머슬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여기 또 볼 건데. 자, 이 근육. 이거는 팔경근이라고 하는 플라티스마고요. 지금 얘. 디플레서 빙귤라리 오리스. 얘는 어디 붙냐? 이렇게 붙어요. 그런데 내가 턱끝 절골을 하는데 이렇게 만약에 자른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박리를 안 하고 여기를 수술하냐고요. 뼈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근육이. 근데 여기를 이렇게 자르고서 얘를 전진을 하든 후진을 하든 뭐 T절골을 하든 시옷절골이든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를 박리를 안 하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냐.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 이제 플라티스마 보여드릴게요. 플라티스마는 오리진이 여기에요. 여기 붙는다고 했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하나 참고해 보실 만은 해요. 뭐냐면 턱 하연에 붙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T절골이나 뭐 시옷절골 이런 거 할 때는 얘는 박리가 최소화돼야 돼요. 안 되거나. 그래서 얘는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긴곡선 절제술을 하면 얘는 박리가 돼요. 근데 얘가 박리가 되는 게 그러면 뭐 입 다무는 거랑 뭔 상관이냐? 상관이 그닥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오리진은 여기. 근데 오리진이 여기가 아니라 인서션이 여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플라티스마는 쇄골이 오리진이에요. 여기가 기준점이고 여기가 작용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여드리면 제가 목에 힘을 팍 주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렇게 여기 이 근육. 그러면 이 턱이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하면
여기를 이렇게 당겨주는, 다시 말하면 턱을 벌릴 때, 턱을 밑으로 내릴 때 도움을 주는 근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작용 부위라고요. 인서션. 오리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쇄골이에요. 여기가 오리진이에요. 여기가 오리진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아셔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고개를 조금 돌려서 이제 위로 좀 볼게요. 고개를 조금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이 플라티스마가, 제가 뭐 목거상 뭐 이런 거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목거상 이런 거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벌어진 분들이 있다. 나이 들면서. 그래서 여기를 묶어준다. 그게 여기 플라티스마 활경근 여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근육을 하나 빼볼게요. 그럼 활경근이 없어지죠. 그러면 나오는 턱끝 밑에 바로 나오는 게 이게 다이가스트릭 머슬이라는 거거든요. 이 녀석이. 양쪽에서 두 갈래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여기 뒤쪽에, 여기 설골하고 붙어서 이렇게 근육이 두 종류인데, 여기에 턱끝 밑에 뒤쪽에 붙어요. 그래서 여기 붙는 거, 이거는 긴 곡선을 하거나 이럴 때는 박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지만 T절골을 하거나 전진수를 할 때는 웬만하면 얘는 보존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걸 페디클로 표현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거든요. 뼈에는 혈관이 직접 들어가서 밥을 주질 않기 때문에 이 근육이 붙은 게 페디클이다. 다시 말하면 이 근육의 혈관들이 이 뼈에 밥을 준다. 그래서 뼈를 낫게 한다. 그래서 T절골이나 이런 거를 했을 때는 여기 이 다이가스트릭 머슬은 웬만하면 잘 보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더 근육을 없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입바닥, 우리가 이 바닥을 만드는 이 마이엘로 하이오이드라는 이런 근육이 나와요. 이게 마이엘로 하이오이드라고 해가지고 입 안쪽에 바닥을 형성하는 이런 근육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없애면요. 여기서 하나 더 없애볼게요. 그러면 이때서야 지니오 하이오이드 머슬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뭐 이설근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지니오 하이오이드 머슬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 지니오 하이오이드가 어디 붙냐라고 잘 보시면 이 뒤에 턱뼈에 여기에 지니알 튜버클이라는 요 부분에 붙어요. 요 부분에. 그래서 지니오하이오이드 머슬이 앞으로 당겨져야 설골이 당겨져서 수면 무호흡이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 최소한 이 지니오하이오이드 머슬이 붙어 있는 지니알 튜버클이 앞으로 나갈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상태에서 이 지니알 튜버클이 나갈 정도가 되려면 어디까지 절골이 돼야 되냐면 여기까지 돼야 돼요. 여기까지. 제가 그린 여기까지 절골이 돼야지, 여기까지 최소한 절골이 돼서 뭐 얘가 앞으로 나와줘야지, 다시 말하면 요 부분이 앞으로 나와줘야지 지니오하이오이드 머슬이 당겨져서 숨길이 좋아져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기까지 절골을 할 수가 있느냐? 왜? 여긴 또 멘탈 러브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멘탈 러브라는 게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니까 절골은 요 밑으로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신경을 잘라 먹으면 입술 감각이 다 사라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시옷절골이에요. 우리가 가능한 한 높이 위에 자르고 싶은데 여기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요걸 못 자르니까 이렇게 시옷절골을 해서 자르면 조금 더 위쪽까지 자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시옷절골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도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하면은 뭐 어떻다 저떻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기를 뭐 박리를 하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사실 그거는 제가 볼 땐 큰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 공부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오늘 다시 리뷰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전에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그래서 요런 내용이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꼭 얘기해 주고 싶은 내용이 요 그림인데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계시기에 또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 멘탈 포라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나오는 이 멘탈 러브만 신경을 쓰거든요. 근데 사실 이 알베올라 너브가 이 구멍을 튀어나오면 이름이 바뀌어서 멘탈 러브가 되는데, 이 알베올라 너브, 인필이 알베올라 너브가 이 안으로 이렇게 다 와서 이 앞니,
네 개의 신경, 감각을 이렇게 담당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신경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여기 그냥 막 자르다 보면 이 그림이 되게 저는 논문 찾아보다가 되게 우와 나 같은 고민하는 놈이 또 있었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최대한 요 신경을 안 다치고 자르면 어디까지 자를 수 있냐 보면은 요 정도까지가 거의 맥시멈이죠. 이 이상 위로 자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요 신경이 잘리니까. 그러면 이렇게 자르면 신경이 다 보존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왜? 지금 여기 잘렸죠? 이거 잘렸죠? 이거 잘렸죠? 그러면 앞니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셋. 아랫니 6개의 신경이 다 잘려요. 이렇게 하면. 근데 사실 이 그림이 뭐 100% 정확한 건 아니니까. 또 뭐 신경이 또 요렇게 가리란 법이 있어요. 또 재수 좋게 요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뭐 요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뭐 요런 식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신경 안 다치겠죠. 근데 문제는 이 알베올라 너브 여기 나오는 이 신경은 우리가 다 CT로 확인할 수 있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 맨디블라 인사이서 너브는 CT로 확인이 안 돼요. 우리가 이걸 눈으로 비지블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누구 신경은 이렇게 위로 가서 내가 이렇게 잘라도 되는지 또는 어떤 사람은 여기서 막 신경이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여기까지만 조금만 자른다고 해서 잘랐는데도 이 신경이 잘려버리니까 이 신경이 이 치아가 아프고 뭐 이가 시리고 이가 색깔이 변해서 까매지고 이런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대부분의 절골 수술을 한 환자들, 그러니까 T절골 포함, C호절골 포함, 턱끝 전진술 포함 이런 환자들에 있어서 앞니가 뭐 시리고 아파요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경우는 다 절골술에서 생긴 경우예요. 절골술을 했을 때 이 맨디블러 인사이서 너브가 다치거든요. 다칠 수 있거든요. 100%는 아니겠죠. 정말 재수가 좋아서 신경이 요렇게 가고, 뭐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뭐 요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뭔 짓을 해도 돼요. 내가 놀 수 있는 운동장이 이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짓을 해도 돼요.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이 신경을 볼 수가 없고, 내 신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의사들은 여기만 보고 수술하는 사람들이 90%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경이 다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환자들이 알고 접근해야 된다. 의사도 알고 수술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바고 주장하는 바고 이 수술이 시옷절골이 나쁘다, T절골이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알고 수술하자. 환자도 알고 수술하자. 다칠 수 있다. 근데 수술 전에 이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높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전진을 하면은 뭐 체부 볼륨 문제도 없다. 뭐 신경을 안 잘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고난이도다. 고난이도가 아니라 재수가 좋은 거예요. 막말로 이런 환자 걸리면 어떡할 거야. 이 치아신경 나가서 이빨 아프다고 맨날 쫓아올 텐데. 내가 이렇게 수술했는데 치아도 아무렇지도 않고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내가 재수가 좋은 거죠. 환자도 재수가 좋은 거고. 이거는 내가 고난이도 수술을 내가 아주 능력이 뛰어나서 이 밑으로 가는 신경을 피해서 수술한 게 아니고요. 이 환자가 재수가 좋아서 신경이 일로 갔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높게 위험하게 수술을 했음에도 신경 손상이 없이 잘 나섰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해야 될 일이지. 역시 나는 신묘한 힘을 가진 대단한 의사야 라고 말하면 잘못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턱끝 수술하고서 절골술, 전진술, 뭐 축소술 하신 모든 분들이 겪는 치아 관련 불편함은 저는 이 그림으로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 사각형, 회색으로 된 사각형이 있잖아요. 이 사각형이 왜 그려놓은 거냐면 이설근 전진술을 할 때 이 정도 뼈를 자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각형 안에서 이빨 2개 얘랑 얘랑 신경이 다칠 위험성이 있다는 걸 알고 수술해라 이 뜻이에요. 이설근 전진한다고 마구마구 위로 올리다 보면 이 4개의 신경이 잘릴 수가 있다.
알고 수술해라. 회색은 그 뜻이고요. 이 중간 회색으로 한다고 해도 이 두 개는 희생당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수술해라. 이 뜻이에요. 안전하게 수술하려면 요렇게만 해라. 근데 요렇게 하려면은 기껏 우리가 놀 수 있는 운동장이 요렇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화 줄 폭이 작은 거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이걸로 뭐 턱구 축소를 해서 뭐 얼마나 줄어들겠어. 이걸로 전진술 한다고 해서 얼마나 앞으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그래서 턱끝 전진술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안 되는 경우 못 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경험이 부족한 건지, 지식이 부족한 건지, 용감한 건지, 막무가내인 건지, 이런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뭐 제가 한 얘기도 아니고, 이미 저 같은 고민을 했던 다른 선생님께서 공부를 해보고 경험을 해보고 해부학으로 사체 돌아가신 분 뼈를 잘라서 현미경으로 딛다 보니까 이렇게 맨디블러 인사이서 너브가 지나가는 구멍까지도 확인을 하신 거예요, 논문에서. 그래서 이 맨디블러 인사이서 너브가 이 뼈 두께가 11mm에서 12.5mm, 여기가 맨디블러 튜버클이에요. 지니알 튜버클, 아까 근육 이설근 붙는 거. 그런데 여기 멘탈 포라멘이란 말이에요. 여기를 뭐 이렇게 자른다. 그래서 앞으로 빼서 좋아진다. 그러면 이 맨디블러 인사이서 너무 날아가잖아요. 그럼 안전하게 수술하려면 요 밑에서 이렇게 수술해야 되는데, 그럼 지니알 튜버클이 여기 붙어 있고 여기 근육이 붙어 있는데 이거 전진한다고 기도 확장이 일어나냐? 수면 무호흡이 좋아지냐? 말도 안 되잖아요. 지니알 튜버클 얘가 앞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얘를 포함해서 나가줘야지 근육이 당겨져요. 그러면 맨디블러 인사이서 너브는 잘리잖아. 그러면 치아가 아프고 까매지고 이럴 수 있잖아. 이걸 알고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수술 전에 확인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환자와 의사가 동의를 해도 수술하고 나서 이빨이 아프고 이빨이 까매지면 여러분 가만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의사들이 무시하겠죠. 난 잘못한 거 없는데? 그럴 리 없어. 치과 가봐. 이렇게 얘기하겠죠. 난 잘못한 거 없는데? 근데 반대로 말하면 절골한 게 아니라 이 겉에서 놀았어요. 예를 들면 내가 요 위에다가 고형물 하나 띡 이렇게 넣어준 게 다야. 예를 들면 그러면 이건 뼛속으로 지나가는 신경이잖아요. 그럼 이것 때문에 이빨이 아파라고 말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그거는 동네가 다른데 이빨이 아플 수가 없어. 이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 맨디블러 인사이드 너브가 다쳤을 때, 그럼 치료 방법이 있느냐? 치료 방법이 없어요. 문제는. 그냥 아픈 거예요. 아파서 그냥 참아야 되는 거예요. 진통제 먹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 방법은 뭐, 치과에서 여기 신경 치료를 해서 얘 신경을 죽여버리면 아프지는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잘린 건데 여기 신경 치료한다고 안 아픈 건 아니잖아요. 아플 수도 있어요. 왜? 신경이 여기서 잘려서 통증 신호가 여기서 계속 나오는데 여기서 신경 치료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근데 한 가지 그래도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인간이 아무리 욕심부려서 수술을 하고 이렇게 잘린 신경들도 시간이 많이 흘리면 어떻게 이 끊어졌던 신경들이 또 어떻게 재수도 좋게 또는 제주도 좋게 이렇게 연결이 돼서 안 아파지고 편해지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미리 예측할 수도 없고 언제쯤 되면 좋아져요? 알 수도. 그래서 저한테 오셨던 많은 분들이 턱끝 수술을 받고, 그러니까 뭐 전진술, 뭐 희절골, 시옷절골, 뭐 어떤 절골술 이런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저한테 오시는 많은 분들이 아프다, 이빨 아프다, 이가 까매졌다, 이가 흔들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인터넷 뒤져보시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환자들의 대부분은 저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이 신경 손상, 이 맨디블라 인사이서 너브라는 이 신경을 다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선택하셔도 돼요. 뭐 전진술이 좋아 보여, 뭐 이렇게 뭐 근육도 개고 입 다물기도 편해진대, 막 이런 글 보면서 막, 뭐 체부 볼륨 이런 거 상관없대. 뭐 그런 얘기, 좋아, 좋아. 저 사람은 할 수 있대. 고난이도 수술이어서 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 같아. 믿고 하셔도 좋아요. 상관없어요. 하지만 요 관계는 알고 수술하시자. 해서 만약에 안 아프고 괜찮았다. 그러면은 의사도 환자도 다행이다. 난 재수가 좋았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감사하시면 되고, 내가 잘나서 의사가 나만 할 수 있어. 내가 수술 잘해서 그래. 이렇게 교만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이 신경은 어떻게 가는지 우리가 볼 방법이 없어요. 죽은 다음에 이렇게 잘라보지. 이거 산 사람 어떻게 잘라서 이거 이 조그마한 구멍을 확인하겠어요. 그리고 어떤 진단 장비가 요 구멍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지금 또렷하게 보이겠어요. 전혀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전진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뼈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자르면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안 다치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내가 만디블러 인사이선 너브가 이런 식으로 갔다면 이렇게 수술해도 다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정도에서는 잘 아닌 것 같아요. 안 다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모 병원에서 또 이 턱을 2단 절골 해가지고 뭐 앞으로 빼고 해서 뭐 12mm 뭐 10mm 뺀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절골 라인이 위로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여기가 다칠 확률이 더 많겠죠. 문제는 그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턱이 큰 사람이 아니라 턱이 작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길이는 더 짧죠. 신경은 더 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거지로 올려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맨디뷸라 인사이서 너브를 다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이러다가 말썽 생기면 이 치아 신경 나가면 이 맨디뷸라 인사이서 너브 이거 잘리면 답도 없어요.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그 상황을 내가 겪고 그걸로 고통받는 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신중하시라. 요거는 이 그림은 최소한 알고 가자라고 얘기하는 건데, 또 뭐 선생님은 뭐 나는 할 수 있어, 나만 할 수 있어, 내가 하면 그런 일 절대 안 생겨 이러면서 마술 같은 수술을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전진술에 대한 영상이고, 자, 체부 볼륨을 뭐 상관없이 하면 이렇게 뭐 삭제를 하지 말아라. 계단 현상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런데 이거 계단 현상이라고 안 할 거냐? 이거 계단이라고 안 할 거냐? 실제로 이렇게 보이는 거 이거 뭐라고 할 거냐? 안 보인다. 뭐 수술하고 두세 달 됐을 때는 부어서 안 보여요. 여기 잔뜩 부어 있으면요. 여기 안 보여요. 이거 보이려면요. 6개월 넘어가야 보여요. 빠른 분들, 예민한 분들은 세네 달만 해도 보이는데, 안 그런 분들은 이거 부어있을 땐 여기 안 보입니다. 꽤 지나면 여기가 이렇게 꺼진 것도 만져지고, 이렇게 실제로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도 또 나는 안 생겨, 나는 체부 볼륨 문제 없어,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 계시죠. 뭐 어쩌겠어요.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해야죠. 자, 옆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이 특징적인 모습이죠. 여기 보이는 이 모습. 이게 수술하고 한 1년 넘은 CT거든요. 뭐 제가 한 건 아닌데 환자분 오셨을 때 찍은 건데, 그리고 뭐 전진술을 하면 호두주름이 좋아져요. 뭐 이런 말 하시잖아요. 이 호두주름 어떤지 한번 보세요. 무턱이신 분이 전진 수술한다고 호두주름이 좋아지진 않고요. 이거는 습관에 가까워요. 입을 다무는 습관이, 이거는 조금 얘기해주고 싶은데, 뒤에 가면 또 Q&A 질문에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무턱인 환자들은요, 입을 기본적으로 이러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입 다물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다무냐면요. 저 보세요. 이렇게 다물어요. 우리가 입이 위를 아래로 내릴 수도 있고 아래를 위로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무턱이신 분들은 입을 다물 때 이렇게 다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다무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보자고요. 이렇게 다물 수도 있죠. 또는 반대로 윗입술을 아래로 내리는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또는 아랫입술을 위로 올리는 이것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생전 무턱에서 내 근육은 마치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처럼 습관이 들어가지고 입을 다물라고 하면 아래 턱을 올려서 아랫입을 올려서 멘탈리스 머슬을 써서 이렇게 다무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면 수술을 해놔도 이 습관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 이 습관을 없애려고 본인이 의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톡스 맞아서 이 근육 멘탈리스를 못 쓰게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그러면은 이 습관이 안 써지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습관이 없어지면 이게 안 생겨요. 저 수술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턱끝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이렇게만 해도 호두주름 생기잖아요. 음. 그러니까 아랫입술을 올려서 다무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무턱 환자들 공통점이거든요. 이 환자도 보면은 이렇게 전진술하고 무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물론 입술을 살짝 떨어뜨리면 이거 싹 없어져요. 근데 수술 때문에 이렇게 당겨지는 느낌 때문에 또 입이 잘 안 다물어진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요 경우에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전진술을 할 때, 뭐, 이렇게 6mm 플레이트 썼다 해가지고, 요거 6mm니까 나 6mm 전진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고개 들고 수술하고서 6mm 플레이트 이렇게 직각으로 박아놨다고 6mm가 전진된다고 착각하면 완전 초짜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의사들이 6mm 전진했어요 라고 말하면 환자는 6, 그러니까 나는 6mm 전진했어.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근데 수술대에 누워있을 때 이렇게 고개 들고 수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하고서 나 6mm 전진했어 이러면 의사는 초짜라고요. 왜? 환자가 이러고 사냐고요. 수술하고 나서 정상적인 이렇게 고개를 숙인 정상적인 모습을 하고 나면요. 6mm 플레이트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해도 실제 수술돼서 전진된 건 요 노란색 화살표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의사나 환자는 6이라는 숫자만 기억하기 때문에 나 6mm 앞으로 뺐어 라고 생각하고서 나 6mm 전진됐어 라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느끼겠죠. 하지만 실제 CT를 찍어보면 실제는 노란 화살표만큼밖에 안 나왔다고요. 6mm는 빨간 화살표되고 빨간 화살표가 6mm고요. 노란색은 뭐 2mm나 되겠어요. 그런데 또 플레이트만 여기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만큼이. 이게 플레이트가 나와 있는 거예요. 뼈는 이만큼 나와 있고, 요거 보시면. 그러면 이게 뼈 전진술이냐는 거예요. 플레이트 전진술이지. 근데 요렇게 제가 갖고 있는 CT로는 요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떠 있는 데가. 그럼 여기 흉살 잔뜩 차거든요. 그러면 흉살 차면 이게 또 뭉쳐요. 그래서 또 아프다는 분도 계시고, 뭐 여기 막 땡긴다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근데 수술 잘 됐고 내 뼈로 수술했으니까 흉살도 안 생겨. 이런 거짓말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전진술하면 이런 빈 공간이 없어서 흉살이 덜 생긴다? 이런 거짓말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수술하고서는 여기 빈 공간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전진술 6mm 했다고 이렇게 했다고 거짓말하면 안 되죠. 실제로 전진된 건 노란 화살표예요. 2mm 됐나요? 근데 2mm 전진하려고 절골하고 플레이트 박아요? 2mm 전진할 거면 저 같으면 이 정도로 갈 거면 그냥 필러 맞을 것 같아요. 저라면. 이거 예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10mm 플레이트를 써서 10mm를 전진을 했다 하면 이렇게 돼야지 CT 찍었을 때 이렇게 되면 이거 실제로 4mm밖에 안 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쵸? 10mm 플레이트를 써서 직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기울어지고 휘어진다고요. 플레이트가. 왜? 전진술 할 때는 이 다이가스트릭 머슬이나 이 밑에 근육을 최대한 보존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근육이 앞으로 당겨지면요. 근육은 고무줄처럼 얘를 이쪽 방향으로 당겨요. 그러니까 전진이 안 되고 자꾸 후진이 되려고 해요. 그러면 플레이트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얘는 일로 휘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휘어요.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설사 이렇게 박아놨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휘는 경향이 생겨요. 그러면 전진량이 축소가 되는 거죠. 왜? 여기서 계속 당기니까 일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일로 오고 얘는 일로 갈 거고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실제 전진량은 4mm 되는 거예요. 10mm 플리트를 썼으니까 10mm 나왔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또 2단 절골을 하죠. 12mm, 아까 뼈 두께가 12mm랬잖아요. 보통 이 논문에서 말하는 것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 이 뼈 두께가 11.5에서 12.8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 재보면 대충 비슷해요. 한 10mm에서 12mm 전후 돼요. 그러면 10mm의 뼈가 이렇게 있는데 절골해서 앞으로 나가. 그럼 절반은 걸쳐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6mm가 넘어가는 건 전진하지 말자. 전진술은 6mm까지만 하자. 그래야 안전하게 뼈가 붙는다. 이 얘기거든요. 이 두께 때문에. 두께가 12mm니까 반만 전진해야 반이 붙을 거 아니에요. 뼈끼리 만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야지 반은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10mm 뼈 두께인데 10mm 전진을 하면 요 끝에만 살짝 닿아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이렇게 엇갈린 부분은 접촉 부위가 반은 있어야 안전하지 않을까? 이게 제 판단이에요. 그래서 보통 두께가 11mm, 12mm니까 6mm 전진까지는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고 6mm가 넘어가면 고민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워낙에 있던 수술 방법 중에 2단 절골이라고 해서 이렇게 2번 절골해서 2번 빼는 거예요. 그러면 6mm, 6mm, 12mm였죠. 뼈 두께가. 그러면 한 번 잘라서 6mm 빼고 한 번 더 잘라서 6mm 빼면 12mm를 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론적으로 이분은 완전히 수술이 잘 된 케이스예요. 왜? 직각으로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해놓으셨어요. 12mm가 넘어간다는 거는 뼈 두께를 2배로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단 절골을 반반반반 붙여도 12mm까지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 진짜 드물어요. 이렇게 딱 90도로 딱딱딱딱 이렇게 계단된 경우 거의 드물어요.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대부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근데 이렇게 했으면 플레이트 박힌 거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플레이트 6개가 박혔고요. 나사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16개가 박혀 있어요. 나사가. 플레이트 6개에 나사 16개. 너무 많이 박히지 않았냐. 이러면 이게 뼈를 전진하겠다는 뇌뼈로 한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금속을 사용하게 되는 게 오히려 안 좋지 않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말했죠. 이렇게 뼈 사이가 비는 데가 생긴다. 왜냐하면 뼈는 곡선이잖아요. 사각형의 깍두기면 이런 깍두기면 꼭 잘라가지고 전진을 시킬 수가 있겠죠. 여기를 한번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올릴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를 또 잘라 그러면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깍두기 같은 네모난 게 아니라 이렇게 활처럼 생긴 뼈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앞으로 나가다 보면 요런 빈 데가 생겨요. 요런 데가. 이 환자처럼 이렇게 활처럼 빈 곳이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뼈가 조금 차서 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사이가 뼈로 생겨서 붙을 동안에 엄청난 흉살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뭉치는 거죠. 자,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환자 6mm 2번 썼는데 실제적으로 전진된 건 3.1mm 밖에 안 돼요. 그런데 환자분은 저희 10mm 전진했는데요.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자, 이 환자 아까 잘 된 경우라고 했죠. 근데 10mm 2개를 썼으면 20mm가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측정을 해보면 16mm가 나갔어요. 근데 그나마도 여기 잘 보시면 여기는 플레이트만 떠 있어요. 뼈는 여기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진된 건 11.2mm예요. 제가 본 가장 잘 된 경우. 근데 실제 모습은 어떠냐? 이렇게 돼 있어요. 체부 볼륨 완전히 사라지죠. 자, 12mm 2단 절골을 해서 했을 때 가장 맹점이 뭐냐면 이 체부 볼륨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턱인 경우에 체부 볼륨이 부족한 경우는 2단 절골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가 체부 볼륨이 이렇게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잘 된 경우에요. 이 경우 되게 12mm 정도 돼서. 그죠? 이런 경우 굉장히 드물거든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나 이렇게 수술할 거다. 플레이트가 이렇게 많이 박힐 거고 뼈는 이렇게 잘릴 거다. 이해하시고 수술하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수술했을 때 맨디블라 인사이서 너브가 다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까지 본인이 이해하고 하신다면 또 의사 선생님이 설명하고 한다면 저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그런 거 없다. 뭐 이런 거 없고 무조건 나는 12mm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환자들이 잘못할 수 있겠죠. 또 근육도 나는 손도 안 되기 때문에 상관없어.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돼버리면 이게 전진술 고생해서 뭐 얻는 게 뭐가 있겠냐. 차라리 앞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무턱인 게 오히려 귀여울 수도 있어요. 저렇게 되느니. 여기 보였던 이분처럼. 그러니까 뭐 내뼈로 하는 거에 꽂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데 실제로는 플레이트만 나와 있는 경우가 진짜 많다. 이게 한 3, 4년 지나서 찍은 CT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몇 년 지나서 보면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턱끝 전진술하고서 뭐 기도가 확장돼서 수면무호흡이 해결 안 됐네 이런 논문 보여드렸죠. 그때 하물며 이런 논문에서도 이런 트릭을 쓴다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무턱이었는데 턱끝 전진해가지고 이렇게 좋아졌다. 근데 이거 보면 누구나 좋아졌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귀 높이를 보면 고개를 숙이고 있고 고개를 들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 해드린 적 있죠. 이 귀 높이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럼 까만 눈이 여기 있고 얘는 귀 높이에서 눈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고개를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래 놓고서는 턱이 좋아졌다 얘기할 수 있고 또 기도가 넓어졌다 그러는데 얘는 척추가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척추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턱을 내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가 좋아졌다라고 말하는 하물며 논문에서도 이렇게 의도적으로 환자가 그 논문을 쓰는 선생님이 원하는 거를 한다. 그래서 진짜 요새 무서운 세상이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잘못 돈 얘기에 호도당할 수 있다. 의사들도 속는다. 이런 얘기 그때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냉철하게 보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게 정말 많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문제 선생님한테 12mm 전진한 거 보여줘라. 그러면 한 수 배우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그때 했었죠. 괜히 이렇게 된 거 보여주면서 나 10mm 전진했다고 우기면 창피한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얼마 전에 그분이 그 학회에서 발표하신 내용을 슬라이드를 블로그에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발표 때는 그걸 못 봤거든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 내용에서 이제 선생님이 그 내용을 블로그에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선생님의 블로그에 발표 때 썼던 내용이에요. 자, 기도가 이렇게 좁았는데 수술하고 이렇게 넓어졌다. 이렇게 2단 절골해서 턱을 앞으로 빼서 12mm를 이렇게 뺐다. 뭐 본인이 주장하셨던 내용의 근거 자료가 어떻게 보면 블로그에 이제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진짜 12mm 뺐네 라고 일반인들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한번 이 내용을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환자 얼굴이 어땠을지 궁금하고 플레이트가 어떻게 사용됐을지 궁금하고 정면 모습이 어땠을지 궁금하고 체부 볼륨이 어떻게 보일지가 궁금한데 일단 하나씩 보면 기도가 이렇게 좁았다가 넓어졌다. 진짜 넓어졌네? 이렇게 환자분들, 여러분들은 보이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뮤잉이라고 들어봤죠? 혓바닥을 입천장에 올리면은 기도가 넓어져서 뭐 어쩐다 저쩐다 무턱이 어쩐다 저쩐다. 그죠? 보세요. 여기는 입천장이 혓바닥 위가 이렇게 떠 있고요. 여기는 혓바닥이 입천장에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혓바닥만 붙이면요. 여기 넓어져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또 이 설골 위치가 이 뼈보다 요 수술하고 나서 올라갔죠. 그쵸?
근데 정확히 보면요, 이 설골이 올라간 것도 이 혓바닥 때문이기도 해요. 근데 또 하나 또 이제 좀 이제 어려운 건 뭐냐면, 이게 숨을 들이마실 때냐, 숨을 내쉴 때냐 찍힌 거냐에 따라서 또 이 기도 크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요걸로 기도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얘기하는 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문제의 여기 12mm를 조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부분만 확대했는데요. 이 선생님이 측정한 노란색 그 화살표가 12mm예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 화살표로 똑같이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뼈가 전진된 양을 봤어요. 플레이트 요거 빼고요. 그러면 지금 요만큼이 실제 전진된 양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12mm 화살표를 똑같이 일로 갖다 온 거예요. 그러면 몇 미리 전진된 거죠? 대충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보면 이게 12mm거든요. 이게 12mm. 그럼 실제로는 몇 미리 전진된 거죠? 다시 한번. 이 노란색은 이 선생님이 12mm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 이 화살표 길이를 똑같이 여기다 갖다 놓은 거고요. 턱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진이 됐어요. 그러면 이만큼이 실제로 전진된 양이고요. 요 빨간색이 12mm예요. 그럼 실제로 몇 mm 전진된 거죠? 뭐 5mm, 6mm 되겠죠. 근데 학교에서 12mm라고 나는 발표했으니까 12mm다 라고 말하면 되는 줄 아시는 것 같아요. 정말 창피해요. 수긍하는 게 아니라 내비둬요, 그냥. 그냥 그래 쟤 또 저런다 이러고 내비두는 거지 아무 말 안 한다고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내용 질문할 때 그랬잖아요. 12mm 전진한 거 보여주시면 제가 한 수 배우겠다고 형님 하자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면서 이런 거 보여주면 안 돼요 창피해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렇게 해놓고 12mm라고 해요. 실제로는 이만큼밖에 안 되고요. 대략 5, 6mm 정도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끝나냐? 그게 아니고 제가 왜 초록색 사각형을 이렇게 그렸을까요? 화살표 위치를 한번 보세요. 이 위치에서 컴퓨터로 잴 때는 이 점 찍는 위치가 길이를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점 위치에서 이렇게 제가 그린 이 사각형을 그렸어요. 또 90도로 꺾어야 되는데 뭐 제 맘대로 꺾었다고 할까봐 사각형을 이렇게 하면요. 여기서 선을 그어볼게요. 이 라인 따라서 이렇게 그어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 사기잖아요. 요만큼 왜 늘려? 이거 왜 늘리냐고. 요거 늘렸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12mm라고 믿는 사람들도 의사들도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장난하면 안 되거든요. 점을 찍으려면 여기다 찍었어야지. 노란색을 여기다 찍었어야지. 정확히 하려면 여기서 이렇게 했었어야죠. 그러면 요 화살표 넘어가는 양은 가짜죠. 이게 의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더군다나 하얀색은 플레이트예요. 뼈는 여기 있어요. 그럼 더 정확히 재면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요만큼 빼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요런 의도들이 들어가서 각도와 요런 의도들이 들어가서 본인이 12mm라고 원하는 데다 점을 찍고 12mm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세 가지 질문을 드렸었죠. 뭐 프린터 쓰시는데 뭐 쓰세요? 프린터 없는 거 확인했죠? 그 다음에 12mm 전진한다고 한 거 보여주세요. 근데 보여줬는데 이렇죠? 그 다음에 뭐 보형물 몇 개나 빼보셨어요? 여러 개 빼봤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두 개나 빼봤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미 답은 다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더 궁금해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그냥 의도한 어떤 의도가 들어간다는 거죠.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거를 말하는데 의도가 들어가요. 하물며 이렇게 인쇄돼서 나오는 논문에서도 이런 장난이 있어요. 이거 더 웃긴 거 얘기해 드릴까요? 여기는 이렇게 이빨이 앙 물었죠. 앞니가 더 앞에 있죠. 얘는 턱을 앞으로 이렇게 내밀었어요. 이렇게 앞니끼리 만나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윗니가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아랫니가 안으로 있고. 얘는 아랫니가 앞으로 나갔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내밀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내밀고서 나 잘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아니지 않나. 모르겠어요. 이거는 선생님들마다의 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이고. 저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게 괜찮고 어떤 건 안 괜찮고 뭐 이런 게 다르겠지만 글쎄요, 저는 조금 저런 게 불편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 다름을 인정해주자 뭐 이런 생각은 있어요. 뭐 저런 것들을 뭐 장난이라고 말해야 될지 아니면 뭐 의도라고 말해야 될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거니까.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또 이런 세계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